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유럽 렌트카 상급자를 위한 추천 여행지 30개 플러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이제 룩셈부르크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지역이긴 한데 베네룩스 3국 중에서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룩셈부르크, 아주 구시가 아주 멋진 곳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곳은 이제 로렐라이죠. 라인강 로렐라이, 로맨틱 가도의 루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모젤강에서 라인강으로 이어지는 루트도 좋고 로렐라이 자체도 매력이 넘치는 곳이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곳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고성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자체가 굉장히 고풍스럽고 매력 넘치는 독일의 여행지 중 하나인데 렌트카 여행자들은 여기를 좀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이 넘치고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고성 보시고 구시가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은 이제 이탈리아 리비에라죠. 포르토피노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예전에 여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지역이고요. 포르토피노 찡케테레하고 멀지 않은데 포르토피노 가셔서 브라운성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 이런 풍경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방문자가 많아서 이 마을 자체에서 셀카 촬영을 금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서 또 화제가 됐던 지역이죠. 그 다음이 이제 칭케테레, 이탈리아 리비에라 지중해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5개의 마을, 이 5개의 마을을 기차를 타고 만나보셔도 좋고 유람선을 타고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칭케테레 5개 마을을 연결하는 칭케테레 트레킹 코스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자연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칭케테레 마을 안에 숙박을 하시고 칭케테레를 한번 걸어보시고 그러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숙박비가 비싸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긴 한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칭케테레 5개 마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마을 마나롤라입니다. 5개 마을 트레킹 코스 중에 포함이 되고요. 마나롤라라는 이 마을 자체가 칭케테레를 소개하는 사진가들의 사진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차 타고 가셔도 되고 유럽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마을 뒤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를 해놓고 걸어 내려와서 마나롤라 마을을 둘러보시고 마나롤라 뷰포인트 만나보시고 그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본 사람이 좀 드문 그런 곳인데 피사죠. 피사.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소도시이기도 하고 스토리와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도 보시고요. 피사의 사탑보다 더 유명한 성당 그리고 주변에 세례당 이런 같은 아주 중요하고 멋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니까 피사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방문지는 그 유명한 발도르차를 이끌어가는 중심이죠. 몬탈치노에서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발도르차 평원입니다. 발도르차 평원은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심지어는 겨울에도 좋지만 4월, 5월 초 또는 가을에 방문하시면 더욱더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4월에 방문한 그죠? 아주 그냥 청보리가 아주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에 발도르차 평원입니다. 발도르차 평원과 뗄 수 없는 영화가 하나 있죠. 글라디에이터.
글라디에이터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장소들이 이 발도루차에 있기 때문에 발도루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글라디에이터 막시무스의 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실제로 영화는 여기저기 다양한 스팟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발도루차 안에서 대여섯 곳 이상의 글라디에이터 무비 스팟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도루차에 대한 다른 영상들에 이 발도루차를 찾는, 그리고 발도루차의 촬영 스팟 이런 것들 알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발도루차 어디를 가도 아주 아름답고, 그다음에 구시가들도 멋있고, 자연과 구시가 전체가 아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니까 상급자들에게 강추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계절을 맞추어서 가시면 더욱더 뿌듯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곳이 아시시죠. 아시시. 이탈리아 굉장히 매력 넘치는 마을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거의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한데, 아시시, 인근의 모르비에토, 이런 부글리아 이런 동네를 만나보면서 같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야생화 필 때 가면 제일 예쁜 동네 카스텔루지오. 이탈리아도 아주 높은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자연국립공원, 그리고 국립공원 가운데 있는 마을, 그리고 거기에 초여름에 피는 야생화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을 들고 나는 동안에 만나는 옛날 지진 피해를 봤던 마을들도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도루차의 체플 비탈레타인데요. 발도루차의 다양한 랜드마크 중에 이 체플 비탈레타는 주차를 해놓고 꼭 트레킹을 해보시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포장으로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걷는 길도 있고, 큰 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루트도 있으니까 이 길을 걸어서 이 아름다운 조그만 교회, 이 조그만 교회를 만나는 길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톨루즈에 있는 에어버스 뮤지엄입니다. 세계 양대 항공산업의 메카, 미국의 보잉, 프랑스의 에어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콩코드 항공기를 만나볼 수 있는 에어버스 박물관, 톨루즈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아침 일찍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 그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강추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곳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구역인데, 미술관 내부도 중요하지만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구겐하임 미술관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미술관을 내부도 보고, 그리고 미술관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이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됩니다. 스페인 여행자들에게는 좀 관심 밖에 있는 북부 지역이긴 한데, 스페인 여행을 한두 번 가신 분들에게 조금 더 상급자 코스로 이 빌바오 지역을 강추드리고요. 빌바오 마을 구시가에서 만나는 핀쪼 식당 순례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루트 선상에 있는 리오하 지역의 로그로뇨 구역인데요. 스페인 와인의 총본산이죠, 리오하는. 그래서 리오하에 있는 스페인 대표 와인들의 대표 와이너리들을 좀 방문을 하시고요. 와인도 맛도 보시고 쇼핑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은데, 리오하 지역에 있는 굉장히 멋진 건축물을 자랑하는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너리들을 방문하셔서 와인도 맛도 보시고 건축물도 보시고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선상에 있는 바람의 언덕, 그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구역인데,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렌트카 여행 하시는 분들 이 바람의 언덕에 올라가서 잠깐 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샤또 마고입니다. 그죠? 보르도 와인의 대표적인 대장 와이너리죠. 와인이 비싸서 맛을 보기는 힘들지만 와이너리 자체, 그 지역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지역은 프랑스 르와르 고성지대에 있는 슈농소인데, 슈농소 성도 아주 매력이 넘치고 앙부아즈 인근에, 르와르 인근에 있는 쟁쟁한 고성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뚜르 정도에서 숙박하시면서 프랑스의 대도시의 모습이 아닌 프랑스의 시골의 모습들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한국 분들 중에도 아주 고수들은 르와르 고성지대에 와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 그다음에 프랑스의 예술, 자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강추하고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봐야 되는 곳이죠. 디종 인근의 로마네 꽁띠. 로마네 꽁띠 와이너리. 물론 와인이 비싸서 와인을 사고 맛보기는 힘들지만 역사적인 로마네 꽁띠 와이너리 자체를 방문하셔서 이 와이너리의 돌벽, 돌담 정도만 보고 와이너리의 자연 환경 이런 것들만 보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지니까 프랑스 좋아하시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마네 꽁띠 와이너리 한번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곳은 토리노에 있는 자동차 박물관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페라리 박물관하고 또 다르게 이태리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사와 전시를 제대로 잘 갖추어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자동차 산업의 이탈리아의 역할, 이탈리아의 현 위치 이런 부분들을 잘 전시를 해뒀으니까 한번 토리노 인근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여기 꼭 가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올해 차 해가지고 박물관 로비에 우리의 기아 자동차를 전시해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페라리부터 이탈리아의 피아트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고 시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니까 토리노 인근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피렌체에서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피렌체는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피렌체 가시는 분들에게 특히 상급자에게 이 우피치 미술관은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조그만 소도시죠. 산 지미냐노라는 마을인데 인근에 시에나도 좋고 뭐 매력이 넘치는 마을이 많지만 저는 항상 이 산 지미냐노 이 마을을 강추드립니다. 마을 중심가의 분위기도 좋고요. 옛날 중세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마을의 상징인 탑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놀라운 평원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근에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 탑10에 들어가는 와이너리들이 또 있으니까 와이너리들도 좀 방문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매력 넘치는 토스카나 여행의 중요한 방문지이자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영상은 프랑스, 그죠? 프로방스. 에즈빌리지입니다. 에즈빌리지. 니스도 좋지만 저는 이런 조그만 마을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에즈빌리지 가서 정상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고 에즈빌리지가 보이는 이 뷰포인트를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곳은 요거 굉장히 핫한 곳인데 프랑스 베르동 협곡입니다. 프로방스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곳인데 루트를 베르동 협곡으로 잡고 들고 나는 길을 드라이빙 해보시면 렌트카 여행으로 프랑스를 만나보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프로방스 여행을 하는 다양한 그 방문지와 소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넘버원이 베르동 협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영상은요. 7월 초 정도에 가시면은 라벤더
라벤더 필드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발랑소울 지역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7월달 조금 빠른 시기의 모습인데요. 이 시기보다 한 2주가 늦으면 더욱더 색깔이 진해지고 색깔이 아주 보라색으로 넘치는 그런 라벤더 필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 그 시기 가시면 넘쳐나는 사람을 피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저는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조금 일찍 방문하시면 색감도 좋고 사람들도 좀 덜 복잡하고 여유롭게 사진 촬영도 하기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7월 초 좀 이르게 방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7월 초에 맞춰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지역이 거호드, 인근의 아비뇽, 그리고 묶어서 아르까지 프로방스 지역의 아주 매력적인 로맨틱한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인데 유럽 렌트카 여행 고수들에게 강추합니다. 아비뇽 특히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르에서 숙박을 하셔서 빈센트 반 고흐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방스 주변에 굉장히 이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의 중심에 아비뇽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페인,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정도에 있는 피그레스에 가시면 달리 극장입니다. 달리 극장. 아주 특별한 작가죠. 특별한 작가인 달리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니까 꼭 가보시고요. 그 다음 몬세라트입니다. 바르셀로나 인근 지역에 유명한 산이 있는 지역, 수도원 지역인데, 몬세라트 수도원도 좋고, 합창단 공연도 좋지만, 이 반대쪽, 트레킹을 해서, 반대쪽 십자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몬세라트의 풍경이 너무 훌륭하니까, 몬세라트 수도원을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여기를 빼먹을 수 있는데 고수들은 이 십자가 전망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 남쪽에는 퐁텐블로 성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죠? 사람들도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연미보다는 옛날에 그 역사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아름다움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니까 퐁텐블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은 이제 독일 알프스의 슈피체라는 지역인데요. 독일 알프스 티롤 돌로미트를 연결하는 지역 루트 선상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독일의 최정상입니다. 독일의 지붕이다. 독일 알프스의 지붕이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슈피체 산 인근 지역에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숙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숙박하시면서 슈피체를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로미티에 있는 파소 팔자레고 지역인데요. 파소 팔자레고 지역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라가주오이라는 지역이고요. 라가주오이 케이블카를 타고 라가주오이를 올라가 보셔도 좋고, 이 팔자레고 주변에 코바라나 저쪽 오르티세이 지역으로 연결되는 산악 루트를 달리셔도 좋습니다. 산악 루트를 달리는 정점에 이 파소 팔자레고가 있으니까 이 파소 팔자레고 놓치지 마시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로미티를 찾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곳인데, 이곳은 뭐 어떻게 보면 고수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초보들도 많이 가는 곳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초보들보다는 돌로미티를 찾는 고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트레킹 코스, 아우론조 산장에서부터 라바레도 산장을 거쳐서 로카텔리 산장까지 돌아 나오는 트레킹 코스도 너무 좋고, 로카텔리 산장을 넘어서 가는 또 트레일 코스도 너무 훌륭하고요. 입구에 있는 까데네 디 미주리나 지역도 너무 훌륭하니까 유럽 렌트카 여행의 고수들에게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초보자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고수들에게 어울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선택의 길이 많은 그런 명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명해질 예정인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지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르티세이 세체다죠. 세체다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들부터 고수들까지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인데, 초보자들이 방문하는 방법과 고수들이 방문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르티세이 지역에 숙박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트레킹 훌륭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스위스 에베랄프 지역입니다. 에베랄프 지역은 스위스 트레킹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꼭 놓치지 않는 그런 스위스 동남부 지역의 트레킹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놀라운 코스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샤무니 몽블랑이죠. 너무 유명한 곳이고, 샤무니 숙박하시고 몽블랑 에유디미디 올라가 보시고, 그죠? 주변에 락블랑이나 또 매력 넘치는 트레킹 코스들이 많고 투르드 몽블랑 명소들이 많으니까 체르마트하고 연계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들이 가는 방법은 초보와 또 다르기 때문에 고수들을 위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3대 패스입니다. 프루카, 그림젤, 수스텐인데요. 프루카 패스는 초보자들에게도 강추하는 곳이고, 좀 고수들은 이 세 개의 패스를 한 번에 연결하기가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스위스 3대 패스 하루에 끝내기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패스길을 한번 로드트립, 렌트카 여행을 위해서 쭉 다녀보시는 것들을 강추드리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스위스의 놀라운 고갯길을 만나보는 멋진 루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잘 잡고, 그다음에 숙박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신 초보가 아닌 고수들에게 추천하는 루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독일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요거 자동차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렌트카 여행 하시는 분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뮤지엄 가셔가지고요. 왜 독일 자동차에서 넘버원이 메르세데스인지 알게 되니까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렌베르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독일을 넘어가는 루트에 있는 고성지대입니다. 주변에 트레킹 코스도 좋고, 여기 달려있는 그 흔들흔들한 다리 있죠? 또 좋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스페인 몬테 프리오입니다. 그라나다 인근에 있는 소도시인데, 요 마을 가는 루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들에게 추천하는 유럽 30곳 플러스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